지난 시간까지 이제 스텝 1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텝 2, 옛날 거고, 스텝 1, 스텝 2,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스텝 3, 서머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한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3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이해하고 심리적 분석, 그리고 나서 급등주 매매법 이해라는 이제 매매법을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도출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배운 거는 매매법이 앞에서부터 이제 이 저평가 매매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시그널 매매법까지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 저평가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저평가 매매법 안에 이 시그널 매매법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시그널 매매법을 통해서 왜 급등이 언제 발생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아, 이 위치에서는 급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생기는구나. 그 급등이 발생된 그 급등이 발생을 하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이 급등주 매매법인 거죠. 이제 작전주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우실 거고요. 이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전 세력이 있고 이 작전 세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작전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대 한 2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작게는 한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다수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슈퍼 개미와 슈퍼 매기급들이 이제 이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그리고 장난을 칠 때 어떻게 내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전 세력을 먼저 이해를 하고요. 왜 이게 작전주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기존에 다 배웠던 거고요. 이 작전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다. 그래서 어, 이런 서적들은 이제 다 보셨죠? 지금 다. 안 본 서적은 없죠? 한국의 작전 세력은 못 아, 만들죠. 이건 못 보셨나요? 네, 네. 보면 좋은 거죠. 얘하고 얘만 보신 거죠? 지금 작전은 이거는 이제 얘는 다 봐. 사실, 작전을 말한다가 그래요? 네. 이 필수를 바꿔가지고 예전에는 얘를 필수로 했던 거, 얘를 필수로 했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이제 바꿔놨죠. 전 세력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역시 이제 저평가 우량주면서 이제 저평가 성장주인 애들이 타겟이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 테마주들이 이제 좀 극성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배까지도 이제 날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이제 에코벤? 에코? 에코프로? 뭐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기업 합병 분할이 일어난 이후로 한 4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47만 원까지도 올랐으니까 10배 뛰었거든요. 이 주가 측면에서는. 음, 근데 왜 10배까지 뛰냐?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사실 실적이거든요. 실적을 실제로 보시면 이게 지금 분기 실적인데, 이 적자가 좀 발생을 했다가도 흑자 폭이 지금 보시면 500억이었다가 1600억이었다가 2000억. 그러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보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자체가 100%가 넘어가는, 100%가 넘어가면 제가 신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초고속 성장주를 넘어서, 음, 광속 성장주를 넘어서 음, 신급 성장주에 해당되는 하늘 높이 날아가버리는, 네, 전형적인. 그래서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100%가 넘어가는 순간 이제 10배가 넘을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네, 아까 이제
하나 더 보려고 했던 게 에코프로비엠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700%, 뭐 100%, 100%, 100%막 계속 지금 이 전년 동기 대비 막 이 영업이익 증가율, 그다음에 매출 증가율, 이 매출 증가율도 30%. 여기만 해도 초고속 성장이었는데, 그죠? 여기는 광속 성장이었다가, 여기는 이제 광속이었지만 여기가 신급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뭐 이 광속 이상 거의 신급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사실 2000년도 이후에, 2020년 6월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2020년, 더 과거로 가야 되겠죠? 2020년 6월, 이때인 거죠, 이때. 이때도 주가는 많이 올랐죠, 이미. 이미 많이 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아,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기가 쉽진 않죠. 만 원이 이미 4만 원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4만 원이 지금 이제 40만 원이 돼 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40배가 날아간 거죠. 만 원짜리가. 이렇게. 20만 원이 됐으니까 20배인가요? 그죠? 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됐으니까. 실적이 이제, 계속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는 시젠이 그랬잖아요. 시젠의 실적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1000% 막 넘게, 500% 넘었다가 3000%까지 가버리는, 이런 실적을 찍어버리니까, 이제 얘도 10배 이상 날아갈 가능성이 열리면서 실제로 10배 이상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과거에 이제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죠? 7천원, 한 만원 선에서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이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일시적인 실적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간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혜주로 지금 이제 한참 더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군요, 이런 거는. 예, 제가 테마주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제는 시젠 예를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실제 실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게 저평가 성장주일 때 내가 샀다면 초고속 성장을 할 때 수익이 극대화가 당연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차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에코프로비엠인데, 그게 지금 이제 굉장히 왕성한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 시젠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의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차 상승은 1차 상승은 1차 상승을 주도를 하는 거는 이 주가 27,000원에서부터 약 5만 원까지는 이제 두 배죠. 주가를 두 배로 뻥튀기 해주는 거는 항상 기관이 이제 두 배로 뻥튀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쌍끌이가 이제 일어나요. 쌍끌이가 일어나면서 이제 두 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뻥튀기가 더 되잖아요. 그래서 두 배 이상 또 이제 한 세 배까지 날아가 버리는데, 이 뒷부분을 이제 책임져 주는 거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 물량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사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약간의 횡보 구간이 있을 때 내가 이제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봤을 때 기관은 팔고 있어. 근데 외국인이 사네? 그러면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항상 이 모습, 거의 대부분의 이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 중대형주 이상의 종목들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설명을 여러 번 했죠. 내가 들고 있는데, 팔아 마라.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전주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죠. 한 종목 한 종목 지금 지금 대장주 위주로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시즌도 대장주고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이제 대장주를 뒷받침해주는 그 중에서도 주도주를 먼저 찾을 필요는 있죠. 뭐 작전의 핵심 싸게 많이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싸게 살려면 강제로 악재 뉴스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재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 에,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악재 뉴스를 누가 왜 터뜨리는지를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상 이제 뉴스상으로 악재 뉴스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빨리 가늠을 해서 내가 조금만 들고 있다면 계속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는 게 나은 거고 음, 제가 너무 과도하게 들고 있다. 음, 그러면 일부는 그냥 이렇게 손절을 하든 아니면 일부 익절이 됐든 이제 정리를 하고 음, 그 대세를 좀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일부 물량을 남겨놓고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봐야 되니까. 타이밍은 지금 이제 제가 두 개의 이제 매매법을 알려드린 상황이었고 음, 지금 이제 급등주 매매법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죠. 그래서 싸게 많이 사고 이제 저점에서 이제 매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 이 작전 세력 같은 경우에 기본 이제 구성은 사장, 뭐 전주, 설계자, 기술자, 뭐 이렇게 기자하고 애널리스트 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거죠. 그래서 제일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은 이 밑에 있는 이 설계자인 죠 설계자. 그러니까 공부하셨던 모든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있잖아요. 음, 예,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역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요 정도 차트를 좋아해. 음, 예, 알고 있죠. 이 사람도. 음,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되는 회사, 적당한 회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사장하고 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주를 통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이 차티스트 또는 이 트레이더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모든 지표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먹더라도 형님들은 좀 많이 먹더라도 음, 이 종목이 좋다면 음, 그러니까 에코 프로비엠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살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예를 들면 시젠도 마찬가지죠. 타이밍상 제가 이제 6개월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6개월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한 타이밍이 있었냐? 뭐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잖아요. 음, 보면은 6개월 중장기 정선 돌파를 할 새도 없이 얘는 중기 정선 돌파만으로 그냥 계속 날아갔거든요. 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좀 넘는 6개월 정선 돌파가 전혀 없어요. 음,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이 계속 발표가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정선 돌파로 장대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또 날아가 버리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선을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동안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저항선 돌파를 한 이후에 여기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또 가고 음.
예, 대세 상승 한번 가서 전고점을 돌파시키고 여기 조정받고 또 여기서부터 원래는 3개월인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린 이후에 이제 또 더 날아가고 더 날아가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기관 보유 수량을 보시면 이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계속 사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쪽 앞에서 이쪽이었겠죠? 이쪽이었을 거고.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사실 3개월을 덮는 장대양봉일 뿐이잖아요. 그죠?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얘는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쪽에서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얘도 장대양봉인 것 같은데. 그죠? 얘도 장대양봉이고 이 두 개도 장대양봉인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못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 이후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아까 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게 이제 6개월짜리 중장기 정선 돌파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한 다섯 달 조금 넘는 코로나가 먼저 터졌나 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닌데요. 3월, 2월. 3월이면 이쪽인데 2.3원 못 가나? 코로나 터졌을 때는 이쪽이죠. 근데 얘도 보면 지금 10,000원 정도 선인데 지금 16,000원까지 그냥 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배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실적은 결국에는 신급 실적인 거죠. 기타법인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 예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고.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항상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후려칠까? 주가를 끌어내려야죠, 먼저. 그러고 나서 위아래 맞고 이제 못 오르게 맞고 나서 매집을 막 하다 보면 이제 빈틱이 생기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이쪽 오른쪽쯤에 이제 빈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매집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제 이 매매가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상 이제 광고 마케팅이 이제 이 호재 마케팅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소한 요거보다는 한 두 배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두 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저항선 돌파를 이렇게 했을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한 거죠. 고점 기준. 이번에 이제 이 GNG 인베스트, 이 좋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이었고, 이 좋은 사람들 추가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좋은 사람들을 봤더니 이게 이제 오늘 본 거죠. 오늘 봤더니 지금 이 주주 배정 유중을 한 다음에 얘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주주 배정 유중을 한 이후에 감자가 진행 중인 거를 알 수가 있더라.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 전주 자체가 위험하다. 이 위험성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페이지고요. 요것만 이제 오늘 업데이트를 한 거죠. 굉장히 좋은 예제인 것 같아요. 음, 작전 세력은 뭐, 나도 작전 세력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가 있고, 어디에나 다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사실 이 작전주 2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 미만의 소형주를 대상으로 이제 이 기본 막 이 틀을 짰지만 그 틀을 제가 이제 나중에는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형주도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주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그때 작전 세력은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를 같이 하는 이제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공매도를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 매매로 그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마케팅 방법은 뭐 쓸 수 있는 모든 것. 네. 그래서 뭐 뉴스나 뭐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이 기업 공시 이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예, 킨드라든지 다른 얘네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총동원을 하는 거죠. 예,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공시 시스템이 기준인 거죠. 그죠? 공시 시스템 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네, 요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집이 되면 5%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5%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매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4.9%를 나는 보유를 해. 나머지는 팔고. 그러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상에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매도가 일반인한테 매도가 돼서 분산이 일어난 거냐? 아니면 지인한테 매도를 해서 여전히 보유 중인 것인지, 그거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5% 매도가 이 5% 미만으로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날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평단가가 중요한 거죠. 평단가보다는 이제 나의 평단가를 가능하면 낮춰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리스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조회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막 주가는 막 널뛰게 하고 있어. 주가는 막 오락가락 막 하고 있는데 이 조회공시를 요구했더니 답변이 중요 정보가 없어. 난 아무 일 없는데 뻥한 거죠, 사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뭐 지나면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공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계약이 되기 전에는 이제 답변을 중요 정보가 없다고 해도 뭐라고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쪽에서는 막 계약에 대해서 이제 막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그런 일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투자주의가 딱 떴는데 봤더니 이 투자 경고 종목. 예,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S1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투자 위험 종목이고요. 이 투자 위험 종목 같은 경우에 조건 검색을 보시면 이 조건 검색을 보시면 내 조건식이 이 투자 위험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밑에 보시면 투자 위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주의 종목, 한기, 단기 과열, 이상급 등 공매도 과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매출액이 증가가 돼야 되고 영업이익률도 증가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이제 있어야 되고 순이익도 좀 있는 그런 기업들만 대상으로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얼추 손해보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만 뽑아줬으면 좋겠어. 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쪽에서 뜨고 있는 종목들. 네, 네.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음, 뜨겠죠. 이렇게 이제 투자주의가 뜨면 뜨고, 음, 이제 저쪽에 뜨겠죠. 제3자 배정 유증하는 좀, 이제, 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중에서도 시청 기준으로 한 50% 정도를 얘가 유증을 받는다. 그러면 최소 5배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의 회사가 이제 제3자 배정 유증을 100억 정도를 받게 되면 6배 정도 날라가더라. 이거를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세우테크가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5배 정도 날라가겠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나한테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음, 이 M&A는 우회 상장은 아니에요. M&A는 M&A고 우회 상장은 우회 상장인데 음, 지금 여기는 이 DSK나 이노칩이나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회 상장한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음, 이 여기에는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분을 인수하는 케이스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전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중소기업을 삼성이 이제 인수는 아니고 투자를 한 거죠. 삼성전자에서 했나?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날아가는 케이스. 음, 그게 이제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이런 회사죠. 네, 이런 회사. 지금 이제 상장은 요때 된 거예요. 네, 상장한 지는 2021년에 상장됐으니까 2년 정도 된 거죠. 2년 정도 된 회사고, 요때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이 회사가 삼성에 이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 전자인 것 같죠? 590억 베팅을 했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뉴스에 이제 이렇게 지분 매입을 한 거죠. 최대 주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고,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이제 돈을 음, 이제 납부를 했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지분이 이제 지분율이 보면은 이제 10% 지분율 음, 이렇게 해서 2대 주주가 이제 됐다는 실정인 거죠. 음, 이런 뉴스가 이제 2일 전에 나온 거고, 그 전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를 검색을 하면 그 해당 내용이 나오겠죠. 나와야 정상이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3월 15일 날 공시가 떴네요. 그럼 3월 15일이면 지난주인 것 같네요. 문구 수정이니까 더 전에 이제 공시가 떴을 것 같고. 그러면 삼자 배정 유중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있겠죠. 미리 찾아놓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음, 삼십을. 어,
그러면 이제 이 발행 주식수 이게 이제 대상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누구한테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제3자가 누군지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1월 11일이잖아요. 1월 11일.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1월 11일까지만 보면 한 요 정도 차트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1월 16일, 12일. 이날 오후 5시에 이제 오후 5시나 6시쯤에 저 공시가 뜬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것 때문에 나오는 패턴이 요 패턴인 거예요. 마이너스 7%까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기관 보유 수량도 요때 이제 팔잖아요. 이렇게 파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뉴스에 팔아라. 그것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다 판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메인도 보시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아까 10, 요 날이잖아요. 외인도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증시 격언 때문에 이 단기 투자자에 해당되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증시 격언을 따른 것뿐인 거죠. 근데 알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재무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이 유불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아직은. 그러면 이 회사를 삼성이 투자를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매출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 그럴 것이다. 뭐 예,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발생된 이제 어떻게 보면 핫 이슈인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끼는 회사도 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제로 삼아서 지금 17,000원인데 그러면 17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기대 심리인 거죠. 실적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 그러면 지금은 작전주가 된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갭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또 오를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이제 치고 신고가를 갈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이제 매매를 할래, 말래.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심리적 고점에 해당된다고. 이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저점을 기준으로 4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4배면 맥스 8만 원 선이거든요. 그럼 맥스 8만 원 선이면 여기에요. 그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져나오겠다. 그만하겠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요때 한 번 더 진입은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때도 한 번 더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은 안 하겠다라고. 좀 이제는 먹을 게 그닥 크지는 않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인 거고. 근데 사실 심리적 고점에서도 다른 이제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보면 이 급등락이 막 되는 거죠. 이 위아래로 이렇게 이 급등락이 심해요. 이 저 고점에서. 그리고 시즌도 마찬가지로 저 고점에서 급등락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급등락이 막 일어나면서 얘 하나가 22%까지 막 치고 올라갔다 떨어지는 음, 그잖아요. 음, 네. 급등락이 이제 막 형성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위치에서도 이제 뭐 스윙을 한다든지 뭐 단기 음, 투자를 하면 음, 먹을 건덕지는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이 뒤를 경험하게 되면 이 경험하셨잖아요, 한번. 음, 그리고 아직도 못 빠져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음, 근데 시즌이 저는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이 기관이 쓸데없이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이 이제 전자공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증자 얘기했고요. 이제 제3자 배정 유중, 이제 시나리오, AMI를 얘기했었고,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큰 게 최소 1대1 이상의 무상증자가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1대2 무증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이제 무난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공시를 보고 나서 사면 늦어요. 내가 들고 있는데 1대1 무증을 한대. 음, 그러면 이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아, 요 정도에서 요 정도면 팔아도 된다는 거죠. 최소 20% 이상은 먹고 나와야지.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5% 수익 났어.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 5% 상태야. 나 이제 한 3%, 5% 수익 났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통계치, 통계로 봤을 때 그래도 최소 20% 이상은 오르니까 이제 내가 팔기 시작하면 한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온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팔아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죠. 아, 어느 정도의 호재일까? 야, 위에 있는 이 제3자 배정 유중도 마찬가지잖아요. A마인. 25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155억 정도, 절반 이상의 투자가 들어왔어. 음, 그랬더니 10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비슷한 이제 호재가 있을 때, 최소 5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이해되셨죠? 음, 왜냐하면 이 공시는 이제 장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M&A에 대한 이제, M&A는 말 그대로 이제 인수 합병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 정밀화학을 롯데가 사서 이제 롯데 정밀화학으로 바뀌었을 때, 삼성 정밀화학이 이제 한다고 하면 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거잖아요. 롯데보다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식은. 그렇지만 롯데가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때의 음, 타이밍은 최소 6개월짜리 중장기 저항선 돌파니까 여기 요쯤이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내가 투자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음, 상당히 많은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롯데가 사는 이유는 그쪽에 이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롯데 정밀호황 밑으로 자회사가 이제 수익 나는 자회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기 시작하겠죠. 음, 롯데 정밀호황에 대한 이제 이 재무치를 본 거고요. 보시면 뭐 신급으로 또는 뭐 초고속 성장 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독자라는 회사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발생을 하더라. 삼성테크인이 이제 하나로 넘어가면서 하나테크인이 되고 지금은 이 하나테크인이 어, 에어로 에어로 스페이스가 얘로 바뀌었죠? 이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가?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뀐 거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엄청 잘 나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잠깐 보면
1차,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이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렸다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관이 팔았는데, 이 기관이 판 물량을 외국인이 받은 거죠. 외국인이 받았다는 얘기는 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관이 판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죠. 그러면, 기관도 샀지만, 이제 외인도 샀지만, 이제 기관도 여기 같이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2만 6천 원 선인데, 두 배면 한 5만 원 선인 거죠. 거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오르더라.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건 거죠. 이렇게 이름이 이제 요거에서 요거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무진장 잘 나가게 되는 전쟁 났잖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매출이 이제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다음에 동양증권이 이제 유안타 이 대만 회사인데 대만 회사에 이제 팔았죠. 유안타 그룹에 팔면서 이제 이 주가 모습이 또 이제 달라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우회 성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전에는 이제 이 다음이었다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카카오로 합쳐지면서 다음 카카오로 이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카카오로 바뀐 거죠. 이 뒷부분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계속 이제 이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험 변동이 했다는 얘기는 급등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급등했니? 물어보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별 얘기 없다, 모르겠다, 뭐 답변이 없는 거죠. 중요 정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등의 대량 보고 상황 보고서 같은 경우에 이제 에스코넥의 대주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손명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딱 5% 공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냈다가, 이 존재감을 드러낼 때 평단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1195원. 그래서 이제 문서상의 이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손명원이라는 사람이 예, 얼마에 내가 평단가가 취득이 됐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평단가보다 낮아지면 주가가 나는 매집하면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당연히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 근데 나는 이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려면, 완전히 청산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청산시켜버리면 안 되고, 내가 계속 이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시점이 2015년 7월이에요. 에스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2015년 7월인가요? 요쯤인 거죠, 요쯤. 네. 요즘에 이제 매집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요쯤에 지금 여기가 10월이니까 10월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시를 또 하는 거예요. 장내 매도를 했다, 나는. 장중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1350원 정도에 나는 매도를 했어. 그래서 변동 전에는 이 정도인데 어, 변동 후에는 65만 주만 남겨놓고 260만 주를 팔았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다면 이제 주가가 이제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하든지 워낙 많은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근데 주가는 폭락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OBV가 이제 매집 지표잖아요. 매도를 이 4%를 매도를 했는데도 OBV는 여전히 매집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신기하게. 그렇다면 이 뒤에 2.5배 주가 상승이 왔거든요.
이해되셨죠?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매도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 여기가 1월 달, 1월부터 이제 막 널뛰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한가도 치고, 여기도 상한가고. 네. 그러면 이제 나의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한 달 정선 돌파잖아요. 그죠? 여기도 올랐을 때 이제 일부 매도를 했다고 해도 내가 한 달 정도 저항선 돌파로 이때 어떻게 할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3개월, 3개월을 저항선 돌파가 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상한가 밑으로 떨어지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음, 보이시죠? 네. 네. 해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내가 이때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도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장대 양봉이 여기인데 요 밑으로 떨어진 흔적이 있냐 없냐.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요 라인은 1347원 라인이니까 평단가 라인인 거죠. 평단가 라인. 음, 힌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보고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술적 분석부터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